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손재주 기술력으로 국위 선양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호주인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장갑차 레더백 구매 및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5척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호주가 아세안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도 왜 자신의 국방을 위해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외국으로부터 군사 물자를 수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때는 2015년 호주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함 도입과 관련한 국방장관의 실언으로 여론은 물론 정치권까지 경랑에 휘말렸던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약 200억 달러를 투입해 10여 척의 중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호주는 차세대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해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 국내 건조 대신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직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호주 정부가 자국 기업을 배제하고 잠수함이라는 전략 무기를 해외에서, 그것도 태평양 정전 당시 호주인 포로 학살 문제로 인해 악감정이 남아있는 일본에서 구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자국의 일자리 창출이나 비용, 반일 감정 문제를 넘어선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은 호주 회사 ASC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업체였는데요. 호주 해군은 지난 2010년 ASC에 차세대 방공 구축함 3척을 발주했습니다. 호바트급으로 명명된 이 구축함은 이지스함이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미국의 알레이버트와 같은 7,000톤급 이상의 선체 대신 5,000톤급 선체인 스페인의 F100 호위함을 선정해 이를 기원으로 구축함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일본함인 HMSA 호바트는 이미 진수되어 12월 말에 호주 해군에 취역해야 했지만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호주 국내의 여러 조선소에 일감을 주기 위해 각 부분을 블록으로 제작해서 ASC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조되고 있었는데요. 막상 조립을 시작해보니 각각의 블록에 구멍이 하나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 블록의 접합 부위가 중구난방이었고 군함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용골이 불쑥 튀어나오는 등 도저히 조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제작된 블록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 조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예산 절감을 위해 미니 이지스함을 선택한 보람도 없이 호바트급은 알레이버크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4,000톤 가까이 작은 덩치임에도 가격은 2배 가까이 비싼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ASC가 군함 건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방공 구축함 사업에서만이 아니었는데요. 호주 정부가 차기 잠수함으로 국내 기업을 배제하고 외국 잠수함 도입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ASC가 납품한 잠수함 때문이었습니다. ASC는 지난 1987년 스웨덴의 코콤서와 손잡고 무려 3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척당 건조비는 8억 호주 달러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구입한 209급 잠수함 4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지만 ASC가 내놓은 잠수함 콜린스급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인 정숙성 따위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컸고 스크류 자체가 불량품이라 진수 후 다시 제작에 붙여야 했습니다. 추진기관은 수시로 작동이 멈췄고 항해를 위해 스크류를 돌리면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진수 당시 전투체계와 무장은 없었고 잠수 상태에서 잠만경을 올리면 심한 난류가 발생해 바로 부상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은 100번 잠수하면 100번 떠올라야 하지만 ASC는 한 번 잠수하면 2번 다시 떠오르지 못할 수 있는 잠수함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당연히 전투는 고사하고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지만 ASC는 적반하장으로 이 잠수함의 건조비로 척당 8억 호주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역이 연기됐고 척당 약 1억 4천만 달러의 호주 달러가 투입돼 개조가 진행되는 등 6척 획득에 총 6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척당 9,3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실패의 원인은 호주 국가예산감사국이 감사한 바로는 방산업체 ASC에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주는 강성노조의 천국입니다. 최저임금은 OECD 1위를 자랑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포드와 GM홀덴, 토요타가 호주 생산 공장을 2018년에 폐쇄하고 사업을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ASC는 공장 폐쇄나 사업 철수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ASC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느슨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방만한 경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의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ASC가 지금까지 호주 해군에 납품해왔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 대부분의 전투함들의 가격은 외국의 동급 선박에 비해 최소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존스턴 국방장관은 여러분은 내가 왜 ASC에 대해 이렇게나 우려하는 것인지, 또 ASC라는 사람들이 납세자들에게 인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라면서 ASC는 80억 호주 달러가 들어간 방공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6억 호주 달러나 예산을 초과 집행하면서도 낱기일조차 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나는 ASC가 잠수함은 고사하고 카누를 만든다 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노조가 강력히 반발에 나섰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ASC 노동자합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도 안 되어서 국방장관 존스턴 장관은 나는 ASC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의 발언은 실수였고 ASC의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노조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호주는 호주 자체 생산보다 해외 구매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번 한국의 레드백 수출의 승인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호주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며 한국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할 때면 저도 너희 잠수함은 언제 만들 거냐? 그리고 잠수함 하면 못 올라온다며? 하고 놀리곤 합니다. 그러면 머쓱해하며 자기네들도 웃곤 합니다.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수출이 한국의 자랑이고 얼마나 대단한 한국인의 회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또 하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